다음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코스펙이노랩의 김구태입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법규 검토를 자동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걸 개발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과정들, 그리고 현재 저희가 직면하고 있는 숙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코스펙이노랩은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회사입니다. 특히 저희가 빔과 관련된 기술에 특화되어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IFC를 제어할 수 있고 다룰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이외에 2D CAD 엔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한 2D CAD 엔진으로 예를 들어서 ADT 캡스에서 도면 보안을 위한 도면을 작성을 한다든지, 삼성전자에서 시스템 에어컨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곳에 사용할 수 있는 그런 CAD 시스템을 엔진을 가지고 있고, 또 히림이라든지 현대건설 등에서 사용하고 있는 도면 관리 도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반으로 협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부분은 저희 법규 검토와 관련해서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빔 기술 중에서 IFC 뷰어와 그다음에 빔에서 2D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빔 모델에서 법규 검토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오늘 아침 세션에서 6D, 6D라고 해서 품질이라고 말씀하는 강연이 있었는데, 저희도 이제 빔 모델의 품질 중에 법규에 대한 검토를 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2013년도에 운이 좋게도 국토부 산하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에서 진행하는 큰 빔 과제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2013년부터 16년까지 1단계가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2017년부터 21년까지 2단계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과제에 참여를 하면서 저희가 IFC와 관련된 기술들을 많이 확보를 하게 되었고, 지금도 그 기술을 이용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 개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연구과제, 빔 연구과제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첫 번째 부분은 빔 모델링, 설계하는 단계를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설계 모델링을 하는 과정에서 빔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표준이라든지 표준 체계 같은 것들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모델링을 위한, 설계를 하기 위한 표준 체계, 그것이 반영된 라이브러리, 기술 컨텐츠, 이런 것들이 개발이 되고 있고, 2세부에서는 여기에서 만들어진 이런 빔 모델을 가지고 품질 검토를 하고, 그리고 저희가 세움터라고 하죠. 세움터 인허가를 하기 위한 그런 절차들을 체계화시키고 빔 기반으로 자동화시킬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연구가 되고 있습니다. 법규 검토와 관련된 부분도 이 2세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품질 검토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세부에서는 시설물 유지 관리를 위한 역설계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기술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연구 과제를 통해서 2015년도에 저희가 IFC 모델에서 2D 도면을 자동으로 생성하는 기술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K빔 D 제너레이터라고 이름 되어져 있습니다. 보시면 IFC 모델입니다. IFC 모델에서 평면이라든지 인면이라든지 원하는 위치의 단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추출을 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여지는 2차원 도면들, 3차원 모델은 그냥 단순히 종이 위에 그려진 도면이 아니라 정보가 연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에서 보셨던 K빔 과제에서 있는 K빔 스탠다드와 연결이 되어져 있다면 부분 상세라든가 아니면 자재 카탈로그라든가 단가 정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연결되어져 있는 상호작용 가능한 인터랙티브한 그런 도면이 되겠죠. 그래서 이 프로그램의 궁극적인 목적은 빔 모델을 인허가를 위해서 제출을 하면 다른 도면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정보가, 많은 정보가 담겨져 있는 빔 모델만 제출을 하게 되면 그 다른 도면 같은 것들은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그런 목표를 향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직까지 갖춰야 예를 들면 도면의 표현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인허가 방식이라든지 승인 방식이라든지 이런 것들 많은 것들이 검토가 되어야 되지만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그리고 그 IFC를 표준을 만드는 빌딩 스마트 인터내셔널의
레귤러토리 룸이라는 분과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런 인허가 절차라든지 법규 검토라든지 이런 쪽에 대한 표준 관련된 것들을 정리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저희가 이 소개를 했을 때 이 가는 방향이 맞다라는 것을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에서는 그 빔으로 그냥 가기 좀 이전 단계로 빔 모델에 이런 2D 도면을 함께 첨부해서 제출할 수 있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생각으로 연구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올 초에 저희가 연락을 받고 프로토타입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지난 10월 BSI 베이징에서 공동 프리젠테이션을 하기로 했었는데 저희 한일 관계가 악화됨에 따라 이것도 좀 중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약간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 이런 2D 도면을 빔과 연계시키고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방향은 빔 모델만 제출하면 그런 것들이 다른 부차적인 부가적인 도면 작업이 없어도 된다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이렇게 개발된 뷰어, 그다음에 케이빈 디제너레이터 같은 기술을 기반으로 빔 모델의 법규 검토를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케이빈 SS라는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케이빈 SS를 2017년도 말에 싱가포르의 건설청이죠. BCA Building and Construction Authority에서 iGrant라는 자동화된 법규 검토를 하는 시스템 개발 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케이빈 SS를 가지고 입찰에 응모를 했고 그래서 8군데가 참여해서 4군데가 선정이 되었고요. 그리고 3개월 동안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2개의 업체가 선정이 되고 저희와 솔리브리가 선정이 되었고 그 이후에 18개월 동안 프로젝트를 수행을 하고 BCA 내부에서 저희가 더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네, 실제 그 법규 검토하는 프로그램 케이빈 SS, SBIM SS 프로그램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법규 항목들을 보실 수가 있고 우측에 보시면 이 항목들에 대한 검토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이 항목 검토 결과를 선택을 하면 해당 부위에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성공된 부분을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공간의 높이 검토, 그러니까 사람이 갈 수 있는 모든 공간에 대해서 특정한 법규에서 정하는 높이를 만족하느냐 아니냐를 자동으로 검토하는 부분입니다. 보시면 계단 및 이런 쪽에는 조건이 만족이 되지 않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밑에 그 안전 레일 같은 게 설치가 되어 있어야지 법규가 통과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도 컴퓨터가 매우 정확하게 추출을 해낼 수 있고 위에 슬라브와 약간 겹쳐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사람들이 직접 체크를 하려고 하면 매우 지루하고 힘든 작업이죠. 여러분들 보고 이런 거 체크하라고 하면 정말 설계하는 분들이 이런데 많은 에너지가 소비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컴퓨터는 아무 군말 없이 열심히 하죠. 전기만 주면 켜만 놓으면 열심히 하니까 시간이 조금 걸린다고 하더라도 컴퓨터가 훨씬 효과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계단의 디딤면에 대한 검토입니다. 당연히 계단 디딤면에 대한 넓이, 높이, 그리고 각 계단의 모든 계단들이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져 있어야 된다는 등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 만족하는 것들을 별다른 빔 모델만 있으면 별다른 작업 없이 체크해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코에서 코까지 정확한 길이를 측정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시키는 대로 컴퓨터는 하는 거죠. 잘 넘어가질 않네요. 다음은 안전 난간에 대한 검토입니다. 일정 높이가 이상이 됐을 때는 일정 높이 이상의 안전 난간이 만들어져서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규를 체크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모든 공간에 대해서 다 검토를 하고 그다음에 그 조건이 틀린 곳은 메시지를 주게 되고 사용자가 보았을 때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걸러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계단 옆에 있는 난간에 대한 높이의 체크 부분입니다. 저희가 이 계단 난간과 안전 난간 이런 것들을 했을 때 사용자들로부터 여러 가지 컴플레인을 받았습니다. 뭐냐면 이거 분명히 1m 이상인데 왜 1m 이하로 체크가 되느냐. 그래서 이런 것들 자세히 살펴보니까 그 난간의 이름이 1m 난간입니다. 그런데 실제는 95cm인 거죠. 네, 그런 것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되게 우습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컴퓨터는 정확하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뭐 계단 참의 폭 이런 것들도 체크를 하고 잘 작동을 하나요? 네. 그리고 이렇게 체크된 검토 결과는 보고서로 자동적으로 엑셀로 출력이 되기도 하고, 그리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지만 BCF라고 빌딩 콜라보레이션 포맷이라는 게 있습니다. 표준 포맷인데 그건 이제 카메라의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큰 빔 모델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카메라의 정보와 디스크립션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데 그 정보를 가지고 공유를 할 수 있게 출력도 해줍니다. 그리고 체크된 결과를 모바일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모바일 뷰어와 그리고 BCF를 이용해서 검토 결과를 서로 확인하고 정보를 주고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저희와 함께 연구를 하고 있는 빈티어스에서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K빔 SS에 대한 구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좀 복규가 변경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확인해보고 싶은 그런 조건들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유동적으로 체크를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법규 검토 로직과 내부 함수를 구분을 해두었습니다. 파이썬 스크립트로 법규 검토 로직이 작성이 될 수 있고, 만약 프로그램을 좀 이해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보면 아마 쉽게 이해하실 수도 있고, 아니신 분은 이런 무슨 글자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을 텐데, 예를 들면 얘는 이제 계단의 폭을 검토하는 그런 로직입니다. 상세히 보면 계단을 찾아라 라는 그런 함수가 있고, 찾아진 계단의 폭을 찾아라 라는 이런 함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파이썬 스크립트나 이런 컴퓨터 프로그램에 조금 익숙한 사용자라면 직접 수정을 하실 수도 있고, 그게 매우 힘든 사용자의 경우에는 여기에서 초기 변수로 설정된 값들이 자동으로 인터페이스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그 조건이 바뀐다고 하면 내가 필요할 때 그 조건을 변경해서 쉽게 조정을 해서 체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K빔 SS의 형태는 세움터에 K빔 SS가 설치가 되고 건축가가 모델을 제출을 하면 리포트가 나와서 인허가권자가 확인을 하고, 그리고 그게 건축가에게 돌아가는 형태. 그런데 건축가도 K빔 SS 라이트라는 어떤 기본적인 프로그램을 받아서 동일한 내용이죠. 체크를 하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K빔 SS 라이트는 곧 인터넷을 통해서 무상으로 배포가 될 겁니다. 모든 법규가 되진 않을 테고 일부 법규들이 검토가 될 것이고, 빔 품질 센터를 통해서 이런 로직이 법규 룰셋들이 관리가 될 것이고, 그리고 뭐 가능하다면 제출을 하기 전에 빔 모델에 대한 검토가 이 품질 센터에서 한번 이루어지고, 그리고 세부터로 제출되는 이런 과정들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방금 보셨던 것처럼 빔 모델이 있으면 법규 검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법규가 아니라 여러 가지 건축주의 요구라든지 아니면 설계 조건이라든지 시공성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시스템을 통해서 당연히 해결을 할 수가 있겠죠. 다른 조건들이 들어가면 우리 회사에서 설계하는 어떤 설계 조건들, 아니면 이번에 새롭게 하는 건축주의 어떤 요구사항들, 이런 것들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법규 검토 항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문의 기동 공간, 그러니까 장애인이 통과해야 되는 어떤 통로에 있는 문이 있을 때 그 문이 적정한 공간을 확보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법규를 체크하는 부분입니다. 혹시 앞에서 보셨던 법규 검토 항목들과 얘하고 어떤 좀 차이가 느껴지십니까? 이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했던 것들과는 조금 다른 방식의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얘는 이제 피난 경로, 피난 계단까지, 모든 공간의 피난 계단까지 가는 최단 거리를 측정하고 그의 법규 조건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얘도 앞에서 보았던 공간의 높이, 계단의 폭, 난간의 높이 이런 것들과는 조금 다른 노력이 필요합니다. 혹시 보시면 피난 계단까지 거리를 측정을 하려고 하면 이 피난 계단이라는 걸 확인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그 피난 계단은 피난층과 연결이 되어져 있어야 할 것이고요. 그러면
별도의 속성 정보가 필요합니다. 사용자가 피난 계단을 지정을 해야 될까요? 피난층을 지정을 해야 될까요? 저희가 해보니까 피난층만 있으면 피난 계단은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난층이라는 것은 사용자가 지정을 해야지 되는 거죠. 그런 속성을 입력해 줘야 됩니다. 아까 장애인 통로에서 문 앞에 기동 공간을 측정을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 장애인 통로 상에 있는 문이라는 정보를 컴퓨터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싱가포르의 경우에는 장애인용 통로를 이렇게 메스로 그리게 했습니다. 모델링 가이드를 만들어서 장애인용 통로를 그리면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장애인용 통로 상에 있는 문이니까 얘는 장애인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문의 장애인 속성을 체크를 하도록 했습니다. 저희가 개발을 할 때. 여러분들은 어느 방법을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되게 복잡하죠. 이렇게 그리려고 하면. 그런데 이렇게 그리면 이 장애인 통로상에 관련된 모든 법규들을 검토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뭐 경사라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을 검사하기가 쉬운데, 문의 속성으로 체크를 하면 체크하기는 쉽지만 검사할 수 있는 방법은 매우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환기 관련해서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연환기 관련해서 보면 바닥 면적에서 채광창의 면적을 확인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환기 가능 면적비를 속성값으로 이렇게 읽어오게 되는데, 이 환기 가능 면적비가 창문의 형태가 매우 다양하죠. 알 수가 없습니다. 컴퓨터가 자동으로 측정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면 입력을 받아야지 되겠죠. 뭐 법규 검토 자동으로 한다고 하는데, 법규 검토 하려고 하면 막 모델링 할 때 장난 아니게 어렵습니다.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도 있습니다. 자연환기를 하려고 하면 이런 공간들이 구분되어져 있는데 사실 물리적으로 구분된 공간이 아니죠. 그러면 얘는 하나의 공간으로 생각해서 자연환기가 측정이 돼야 되는데, 뭐 이런 것들을 컴퓨터로 계산을 하면 다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 보셨던 창문의 그 개폐율 뭐 이런 것들은 찾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저희가 여러 가지 시도를 해봤습니다. 뭐 주차장의 경우에도 주차장을 어떻게 정의를 하느냐, 이름으로 맞출 것이냐, 아니면 뭔가 속성을 지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엘리베이터와 관련된 법규들 보면 승강기 내부의 크기가 어느 정도 돼야 된다, 뭐가 확보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버튼의 위치가 어디에 있어야 된다, 뭐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버튼을 그릴 것인가, 아니면 이 승강기 내부 실제 승강기의 크기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이걸 뭔가 그릴 것인가, 속성으로 입력할 것인가 판단해야 될 것들이 매우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싱가포르든 한국 법규든 이런 것들을 시스템으로 개발을 하려고 할 때 이런 것들을 결정하기 위한 과정들이 매우 힘이 든 과정이 필요합니다. 뭐 변기 앞에 있는 공간들, 폭 이런 것들도 컴퓨터 정확하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하기 위해서는 저런 걸 그려야지 되고, 또 거기에 대한 공간에 대한 정의가 필요한 것입니다. 기술적으로 문이 있으면 문 개구부 관련된 부분도 IFC 속성에 보면 실제 전체 길이는 나오지만 여기서 딱 개폐되는 부분에 대한 길이는 측정이 어렵습니다. 물론 저희가 개발해서 억지로 찾긴 하는데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문제들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빈 모델을 가지고 자동화된 법규 검토를 한다. 저희가 이제 몇 년간 해왔기 때문에 어떤 조건이든 컴퓨터 사람이 생각할 수 있는 그런 로지컬한 조건들이면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단 얘는 모델링 작성 가이드에 따라서 뭔가 규칙을 따라야 하고 필요한 것들을 만들어야 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심지어 저희가 그 연구 과제를 수행하면 샘플 모델을 만드는데도 속성이 빠져 있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이렇게 따르지 않은 부분이 있을 때 이런 잘못된 정보들을 어떻게 최소화시켜서 할 수 있느냐, 이런 쪽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 세계에 있는 모델링 가이드에는 빅 모델링 가이드에는 보면 전부 다 공간 객체를 모두 그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컴퓨터가 자동으로 찾아주는 거죠. 만약에 그려지지 않은 부분, 사용자가 놓친 부분,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는지 바로 찾아주는 기능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공간 분류 체계 정보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대부분의 법규들이 정확하게 체크가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정확하게 복규 검토를 하기 위해서는 이런 코드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런 코드가 입력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는 게 대부분의 모델링 가이드에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전에 말씀하셨던 조달청 모델링 가이드에도 이런 코드가 입력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입력하기가 힘들죠.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간 명칭이나 아니면 공간의 그 위치 조건들을 가지고 추론할 수 있는 그런 것들도 개발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세대 간의 어떤 경계벽 설치 조건에 대한 검토 법규인데 체크가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 not available이라고 나오는데 이유를 살펴보니 공간 코드를 넣지 않았습니다. 세대가 구분이 돼야 되는데 세대라는 정보가 빅 모델에 없는 거죠. 그래서 빠진 것들이 있죠. 그래서 저희가 만든 추론을 돌리면 너무 금방 나오긴 했지만 여러 가지 조건들을 가지고 얘는 세대구나라는 걸 찾아서 코드를 자동으로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법규 검토를 해보면 아 이건 맞고 이건 틀렸다 뭐 이런 조건들이 체크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자꾸 채워지고 사용자가 모델링 하는 데만 집중을 하면 굳이 이런 조건에 신경 쓰지 않아도 뭔가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빅 모델을 만들고 보면 계단, 문, 창문, 벽 이런 것들이 매우 정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계단이나 에스컬레이터, 문, 창문처럼 보이지만 얘가 실제 이런 잘 구분된 그런 객체로 정리가 된 게 아니라 메스로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라이브러리 그 제작 방식이나 이런 데 따라서. 그래서 요즘 흔히 많이 사용되고 있는 AI 기반의 객체 인식 기술을 사용해서 자동으로 재분류를 해주는 겁니다. 사용자가 실수했거나 아니면 라이브러리가 잘못 만들어져 있을 때. 그 모듈을 실행시키면 이 빅 모델 안에 있는 모든 메스 객체들을 다 검토를 하는 겁니다. 컴퓨터가 다 검토를 하고 얘는 문일 것 같은데 확률이 99%네. 그럼 거의 문입니다. 얘는 벽일 것 같은데 확률이 몇 %네. 그래서 확률 70% 이상은 사용자에게 얘는 뭐일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제안된 걸 인정을 하면 아 이건 문으로 체크해야 되겠다 라고 하면 좀 더 법규 검토의 결과가 정확해지고 또 빠지는 부분이 없어질 것입니다. 저희가 앞에서 IFC의 뷰어 기술에서부터 그다음에 2D 도면을 생성하는 기술 그리고 법규 검토를 하는 기술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왔습니다. 지금 현재는 그런 법규 검토를 하기 위해서 건축 모델링을 하시는 분들, 설계를 하시는 분들이 많은 짐을 짊어져야지 되겠죠. 저희가 이런 걸 개발을 하더라도 그 모델링 하는 부분에 있어서 표준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들은 없어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떤 진보적인 추론 과정 그리고 상호작용 가능한 인터페이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자동화된 법규 검토가 좀 더 많이 될 수 있도록 그냥 그 건축가 설계자들의 어떤 짐을 좀 덜 수 있는 방향으로 이런 개발들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해주신 김국택 대표님 감사드립니다.